지금 사실은 환율이 지금 레벨이 1,400원 초일게요. 네. 굉장히 높아 있는데 자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주도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료를 보면 이제 종가상으로는 많이 9원이 올랐네요, 올랐지만 네. 주중에 더 많은 이제 고점을 보면 13.7원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너무 기괴합니다. 코스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거의 2% 가까이 오른 지점이 있었고요. 물론 그거보다는 내려와서 마감은 했지만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 여기 환율에 너무 시달리는 게 바로 이제 코스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요. 코스닥 너무 차별화가 극심한 시장이라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되게 코스닥 시장을 많이 네네. 너무 속상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나보면 너무너무나 극심한 그 차별화에 속상해들 하시더라고요. 자, 국채 수익률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9월에 한번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고 연내 한 번은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투자에 임합니다. 자, 미국의 빅스 지수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데 18포인트를 지나가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자, 조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뭐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미국의 금융시장이요. 트럼프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 시작했어요. 자, 트럼프플레이션 과연 뭘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예를 들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인플레이션 또 다시 촉발된다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대 금융사인 골드만사스에서는 이제 금을 사라 차라리 이렇게 왜냐면 해칭을 하기 위해서 금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런 말들이 시장을 좀 더 혼돈스럽게 하는 거죠. 자,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 혼선이 오는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읽기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지금 시장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비투가 되는지 20조 원인 거 아닙니까? 지금 신용융자가 20조 원으로 제가 보니까 연내 최고치예요. 우리 코스피도 연내 최고치 찍었지만 이 비투도 이 비투 열풍 이거 신용도 최고치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K 증시가 안쉽게도 MSCI 그 선진 지수의 편입을 또 불발이 됐는데 네. 뭐 이유는 공매도를 가장 이유로 꼽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으로 이제 미뤄지는 이런 지금 지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공교롭게도 6월장 마감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6월의 마지막 주네요. 오늘도 굉장히 여러분들 좀 주요한 일정들 좀 잘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박윤진 대표와 국거초 5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장의 주요 이슈를 2주, 3주 앞을 내다보는 선행학습으로 달려가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시장 너무 어렵다. 일부 대형주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그렇죠. 보유하더라도 뭐 기타 종목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기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나마 네.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래도 일정을 보면서 공감 일정을 보면서 혹은 일정 체크를 선행학습을 하면서 이 3주 후에 있는 일정을 지금 반영 안 한 것들 미리 보는 건 큰 도움이 되더라. 그거 실화인 거죠? 실화입니다. 실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주보다는 3주를 좀 더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선행학습 출발해 보겠습니다. 7월 1일 장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6월장은 마감이고요. 다음 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제가 이제 캘린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모청약이 있는데요.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인데요. 게임 회사라고 합니다. 네. 모바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 업체라고 하는데 이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이 모바일 버전이 글로벌 출시 이후에요. 큰 성공을 거둬서 매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지만 모바일 게임주 지금 신규 상장한다는 거 그리고 하스라는 회사는 제가 계속 이제 몇 주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공모청약으로 소개해드렸고 이제 신규 상장 이 치과 의료기기 쪽에 있다는 거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계속 공모청약으로 이야기해드렸던 이노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우주항공, 인공위성 관련주들, 소형
수령 위성 발사체 없애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넥슨에서 또 게임주예요. 넥슨에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슈팅 역할 수행 게임 하면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슈팅 역할 게임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RPG. 다소 생소한 장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래서 형성이 예정될 거라고 하니까 넥슨에서 선보이는 뭔가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주 여전히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3주차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중국에서 항공우주 조선 금형 그래요. 장비 수출 통제한다. 이게 이제 미국 등 서방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목적을 딱 내걸었죠. 그래서 우주항공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민국 K우주항공이나 조선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우리가 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이 시행되는데 네. 부품산업법이 왜 시행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이제는 예전에는 석유 원유로 자동차가 굴러갔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굴러간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소프트웨어로 보지 않고 부품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을 한다. 부품을.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대표들도 전장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좀 볼만한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공감 일정이거든요. 네. 이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네, 자동차 관련해서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공감 일정 시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에 관련 이 얘기 해드렸죠. 차등 적용하는 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최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진짜 300%까지도 오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보험료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보험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막 동양생명 같은 거 막 급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험주들이 이런 이슈도 있지만 지금 중간 배당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우리 생활에는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소식이지만 이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식 투자하시는 네. 주주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좋은 될 소식이 수도 되네요.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를요, 또 유럽에서 제한하죠.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전기차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근데 네. 우리 전기차 이 종목들이 약간 오락가락 아직은 그래요? 저점을 다지는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 전기차에게 뭔가 관세? 제한을 한다고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사이익이 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프랑스 의회 조기 총선이 2차 투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이걸 좀 왜 봐야 되냐면 네. 프랑스가 지금 약간 전국이 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불안이 이게 있다 보니까 프랑스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이 나라의 어떤 불안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특히 이제 유로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죠.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전체 이제 흐름,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좀 흔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너무 낮아지고 유로화 대비 달러가 너무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신흥국 통화들은 더 약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프랑스 의회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 우리를 해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대차 좋았죠. 뜨거운 이슈죠. 예, IPO 관련 이게 지금 3주차 때 소개해드렸을 때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그때 소개하셔서 그때 현대차 인도법인에서 IPO 할 수 있다. 이미 많이 올랐죠. 이제는 주변에서 저희가 방송 중에서 현대차 IPO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당연하죠. 네, 네, 그렇기 저희가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보잉 항공기 30대를 또 구매 검토를 한다. 역시 물동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객 수요도 늘었지만 이 화물 수송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한번 참겨 보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제가 여기서 종목 상담을 진짜 진행하면서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한 종목이 바로 그렇죠.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죠. 근데 요즘에 주가 좋았거든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라고 얼마 전에 했는데 말레이 생산 기지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매각을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또 현금이 들어오는 네. 이때는 어떤 계기가 되니까 어쨌든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큐브 엔터 아이들 컴백을 이제 3주 차인 거죠? 3주차로 넘어갑니다. 네, 7월 8일 주간. 네. 소속 걸그룹 아이들, 여자아이들 뭐 이름은 미현, 민니, 소연, 우기, 슈아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새 앨범 공개가 예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제가 에스파나 또 뭐 이 민희진 대표의 네네. 이
BTS 있는 뉴진스. 네네 이 뉴진스. 걸그룹들도 굉장히 뭔가 있었죠. 앞에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삼성의 폴더블 폰인 이 갤럭시 G6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팩 행사를 할 거라고 하고요. 갤럭시 링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갤럭시 링의 공개라고 한다고 해요. 반지 안쪽 부분에 다양한 센서가 부착이 돼서 그러니까요. 수면 추적, 심박수 센서, 산소 포화도 등 건강 정보를 추적 가능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네. 뭐 저는 뭐 링은 아직 실제로 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센세이션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네. G6가 새로 네. 또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저기에는 온 디바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애플도 아이폰에 지금 15, 16에는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네네. 있거든요.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한번 네. 나오면 또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신규 핸드폰 출시 소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우주에 관한 참 뭐가 일정이 많이 있죠. 우주연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자, 여기서 각국 우주기관 수장 등 3,500명에 달하는 우주항공 분야 인력이 백스코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뭐 나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국내 뭐 우주항공 기업 등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주항공 인공위성 관련주들 여기 보시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석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나사죠. 나사도 참석할 거고 나사에서도 주요 인물이 참석할 거고 스페이스X 하면은 우리 앨런 머스크. 그렇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아까 이노스페이스 상장됐죠. 이 시기에 또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주들 여전히 좋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센주식으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네.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LRG 넥소 하나 시스템 다 소개했거든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자, 같고요. 여기까지 네. 저희가 살펴봤는데 2주차, 3주차를 쭉 느껴보니까 우주항공 네. 그리고 게임주가 좀 눈에 들어왔네. 이제 2주차에는 신규 들어왔죠. 그렇죠. 신규 게임주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자동차 역시 좀 네. 셌던 2주, 3주차에 대한 일정인데요.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윤희 대표가 준비한 공감 일정을 네. 또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자동차 쪽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의 이 부품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부품은 지금까지는 우리 자동차 부품이면 하드웨어 딱딱한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부품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공감 일정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미래 모빌리티에 관련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래 모빌리티 하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니까 막 뭔가 날아다니고 또 모빌리티 하면 날아다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이런, 뭐 지금 네. 그렇지만 땅에서 다니는 거 말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늘을 나는 UAM이 가장 미래 모빌리티에 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요. 지금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맨 위에 이 하늘색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신다면 이 하늘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운전대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네. 자, 그게 지금 한 손만 잡고 있는 단계가 있고 아예 손을 떼는 요 단계가 있죠. 네. 자, 여기 이렇게 두 손을 다 잡고 있는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는 상태가 레벨 2까지고요. 레벨 3는 한 손만 약간 네네. 뭐 절반 정도만 잡고 있고 레벨 4는 완전 주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레벨 3가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네. 뭐 이제 허용이 됐다. 이게 지금 레벨 3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레벨 3 시장이 근데 운전을 주시를 시스템 요청 시만 하는 거고 여기 4부터는 레벨 4부터는 작동 구간 내 불필요한 겁니다. 이게 운전을 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3단계는 약간 조금 주시를 좀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레벨로 나눈 것 중에는 이렇게 운전 주시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가 이게 뭐 있어요? 사고의 책임이 2단계까지는 운전자한테 있다고 거고요. 3단계부터는 시스템이 결합니다. 그럼 자동차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가 나오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법적인 어떤 제도 때문에라도 이거는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자율주행차를 만든 회사가 다 뒤집었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사고의 책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4차 산업은 지금 어디에 왔을까요? 지금 방금 제가 자율주행은 어디까지 왔을까? 그렇게 4차 어디까지 산업은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시간에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다?
기계가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게 4차 네네네. 산업이야. 자, 그러면 인간과 기계가 더 비슷해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에도 4차 산업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발전해서 인간과 기계가 비슷해진 정도가 아니라 더 비슷해진 거죠. 자, 그러면 즉 바퀴 달린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거든요. 바퀴 달린 컴퓨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그럼 사람과 비슷하려면 두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지, 학습,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렇죠. 다 갖고 있어야 사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담당하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혼자 이동할 줄 알아야 사람이죠. 결국은 저건 자율적이라는 거는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냥 몸이 그냥 모빌리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빌리티. 이해했습니다. 네. 생각은 두뇌에 있는 두뇌 거죠. 쪽이고.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자율적 하나만 더 제가 여기다가 넣지 못했는데 이해를 하나 더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기계가 사람이 되려면 여기서 동력은 에너지원은 뭐죠? 배터리겠죠. 어쨌든 네, 배터리는요. 네. 계속 배터리. 가는 겁니다. 지금 약간 뭐 전기차가 좀 수요가 좀 꺾이긴 했지만 결국에 4차 산업은요. 배터리로 움직일 수밖에 결국 없어요.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다시 한번 화면을 좀 통해서 보자면 네. 자, 여러분들 자율적인 이동은 모빌리티인가 맞죠? 아까 이야기했고, 자, 이 5가지 감각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쓰일 거고요. 이 자율주행에서. 자, 그다음에 두뇌 인지는 반도체가 하겠죠.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주요 회사의 센서 탑재 현황을 좀 보면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로 자율주행이 움직일 텐데 테슬라를 보면은요. 총 센서가 8개인데요. 여러분들 레이더, 라이더가 빵인 거 보이십니까? 그냥 카메라로만 운영합니다. 네. 이거 카메라와 플러스 뭐와 이용합니까? AI,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움직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라이다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오토엑스라든지 뭐 바이두가 만드는 구글이 만드는 거 회사들 보면 라이다 레이더가 있죠. 특히 그렇죠. 이 중에서 이 라이더는 너무너무 비싼 이게 부품 중에서도 너무 비싸서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인 보급형 차량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센서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이쪽에 보시면. 다 있네요. 저희 예. 테슬라를 제외하고. 레이더 라이더가 비싼 이 레이더 라이더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기술이 발전해 있는지. 자, 그러니까요.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저렇게 레이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자, 레이저로 물체 거리를 측정하는 이제 레이더는 이제 물체 형태를 자세히 볼 수 있으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 네, 말씀드렸죠, 레이더. 자, 그다음에 라이더는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는 영상으로 물체를 구분해서 사람 시선과 비슷하게 구분하나 그렇죠. 거리 측정이 어려운 게 그렇고요. 자, 레이더를 보겠습니다. 자, 전파로 물체 거리를 측정해서 악천 후에도 관측 가능하나 정밀함이 부족한 게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밀하게 하려면 카메라, 레이더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카메라로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겠다는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그렇죠.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메라는 사물은 볼 수 있으나 거리 측정이 안 된다는 불가능해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근데 그거를 뭘로 극복했냐? 네.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어. 시켜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데이터를 다 돌려서 그냥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도 놓치지 않고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거리를 다 외우고 모든 길을 다 외우고 그냥 다 외워서 이거를 인공지능 돌려서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기본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차량에 그냥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베디드가 돼 있는 건데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조금 더 추가하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요. 452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인 FSD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내비게이션의 어떤 보통 일반적인 것과 자, 뭐가 다르냐면 교통 신호등 표지판 제어, 도심 도로에서 자동 조향, 도심 도로에서 자동 조향이 된다는 거 이거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누가 여기 향상된 오토파일럿에는 불가능하죠. 여기는 아예 없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한국은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불가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FSD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자동차 부품 범위에서 아까 전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는 이 부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FSD라는 거. 이제 이것도 자동차의 어떤 부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데 지금 당장은 네. 테슬라가 FSD만 딱 딱 떼가지고요. 지금 현대차에 예를 장착을 들어 한다, 뭐 아이오닉에 붙인다. 1,000만 원 더 달라. 네, 네. 1,500만 원, 1,000만 원 더 달아서 거기다 달아서 써.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테슬라는 빅피처 큰 그림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FSD를 그래서 만든 거고 이거 확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자면 네. 아까 카메라 비전 시스템에 빅데이터 아까 쓴다 그랬죠.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길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외워버리는 거고요. 거기다가 대단하네요. 네. AI를 이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이걸 돌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뭘 도입했습니까? 도조. FSD 신경망 강화를 위한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 유명하죠. 자,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건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에도요.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 모델이요. 모델 Y라고 하네요.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차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차량 이용자가 테슬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차량 축적되죠.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 길 곳곳에 모든 길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엔진 구글에 검색을 하면 그것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네. 테슬라는 이런 거 노리는 거, 이것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 공유 차량 시대가 온다? 이거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자율주행 이 시스템 매출액 전망을 좀 이렇게 보자면 지금 이 자료가 맥킨지 컨설팅에서 맥킨지에서 지금 보고자를 낸 건데 그냥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 하늘색하고 파란색만 봐주시면 돼요. 네. 하늘색은 지금 딱 보시면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이 파란색 이 하늘색 부분이 여기는 없었죠. 2025년 없죠. 없네요. 네. 2030년에 이만큼 있고요. 지금 2035년 이만큼 차지한다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공유차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빅테크들이 이 공유차 세상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는 필연적 선장이죠. 네. 카메라는 또 어디든 씁니다. 지금 레이더 라이더는 테슬라 안 쓰죠. 네, 안 근데 쓰죠. 카메라는 어느 회사들 어느 뭐 자율주행에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카메라 시장. 근데 카메라 결국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 라이콤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카메라로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애플은 이제 사실상 이거 자율주행 포기했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요. 중국의 로보택시 도입을 제안을 했다는 네, 겁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8월 8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8월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8월 8일 날 공개한다고? 뭔가 돈하고 연결돼 있어서 8을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지금 로보택시를 중국에 도입을 제안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도입이 된다면 내 차량이요. 내가 만약에 기훈 MC가 네.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택시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돈 벌어갖고 오는 겁니다. 아침에.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차량이 나가서 택시 역할을 해서 돈을 벌어온다면 뭐 좋죠. 좋죠. 네. 이런 세상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투자에 여러분들이 어느 인사이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이런 것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일종으로 다뤄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과 끝 굳고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박윤진 대표의 센 주식 시간 이어질 텐데요. 투자의 찐강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 센 주식 이야기 오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센 주식 시간에 나오는 그 종목들이 돌파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돌파는 정말 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에요. 이 종목만 이렇게 쑥쑥 나와준다면 사실 고민이 없거든요. 오늘 또 센 주식 좀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기대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한 주식 진짜 뭐 텐베거 그리고 가는 종목들 네네. 시세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요 다 매집이 잘 되는 종목이에요. 매집이 궁금하시다고요. 매집은요 제가 기훈 MC하고 항상 이 자리에서 매집에 대한 패턴 무료로 강의를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박윤진의 또 매집 패턴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옵니다. 매집이 잘 돼 있어야 이렇게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집은 그냥 되지는 않겠죠. 뭔가 여기에 매집이 되는 이유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 대단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매집이 되고 나서
우리는 매집에서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할 것인가. 보통 뭐 많은 투자자님들이 매집 단계에서 매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매집 단계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매집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본상승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은 아직 추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매 안 한다고 그랬고요. 상승 추세가 비로소 시작되는 본상승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기훈 MC 같은 분은 제가 본상승에서 매매하자 이러면 이미 너무 올라왔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상승 초입 중간 단계에서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본상승 초입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본상승을 올라갈 때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이 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막 정말 거래량 터트리고 거래 대금이 팡팡 터지면서 가는 걸 우리 돌파라고 해요. 돌파 매매. 네. 자, 그다음에 본상승 돌파해서 본상승 가다가 그냥 마냥 가진 않죠.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은요 다 쉬어갑니다. 그걸 가격 조정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급하고 지표가 훼손이 되면서 약간 그 밑으로 내려오는데 시세가 낙폭 과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자, 낙폭 과대를 보면 왼쪽에 본상승 이력이 반드시 있는 것이 낙폭 과대입니다. 네. 자,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낙폭 과대 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수급하고 지표가 재차 보강이 돼서 다시 또 본상승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시끌벅적하게 거래 대금 터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면 돌파 매매라고 네. 하죠. 모든 종목이 낙폭 과대에서 바로 또 본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왜? 이미 이걸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이거 10번, 20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네.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고 이제는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고향으로 매집 단계로 내려와서 낙폭 과대에서 본상승 못 올라가고 수급과 지표가 훼손되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주식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본상승 찐 돌파 이렇게 낙폭과대라고 만들어서 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셨죠? 이 돌파가요. 제가 이제 돌파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3단계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이건 네. 지금 제가 3개만 그려놓는데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는요. 제가 따져보니까 7번 정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00%, 700%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 정도 구간을 될 때마다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대시세 종목에서 돌파는 필연입니다. 몇 번의 돌파가 나오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게 10번에 끝날지 20번에 끝나면 거의 뭐 2000% 거고요. 10번이 끝나면 한 1000% 나올 거고요.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은 2배, 3배만 2배, 3배, 300%가 시세가 다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 네. 종목은 돌파가 2번, 3번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종목이 대시세 종목의 자질을 갖춰온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찐 돌파는 종목의 자질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올 것 같아 하고 들어갔는데 돌파가 왜 안 나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종목이 정말 그 돌파의 매매의 기준에 합당하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돌파도요. 여기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상단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첫 번째 돌파가 자질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가 아니면 아직 본상승 준비가 안 됐던가 아니면 대시세의 끝자락.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작년 8월에 10배, 9배 가니까 더 이상 돌파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돌파가 한 8번, 9번 나오는데 또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대시세의 끝자락은 또 실패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이 노랗게 하는 이 부분 있죠. 박스권의 네네. 하단 부분. 여기는요. 굉장히 실속 있는 자리죠. 낙폭과대가 잘해서 여기서 매수하면 달하면 돌파까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실속 있는 자리고 돌파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돌파 직전에 제가 많이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돌파 예상. 네. 이거는 진짜 제가 특 A급 종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리, 수급, 지표, 3박자가 다 맞아야 되고 재료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좀 이거 도표를 만들었는데 돌파 나왔던 돌파 왼쪽 오른쪽에 보면 포지션에 보면 돌파가 많이 나와 있죠. 네. 이게 또 지금 지금 100% 넘는 종목들 보면 돌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에코에너시스 돌파 예상, 뭐 삼양식품 돌파 275%. 지금 이게 지금 일진전기 돌파 예상 137% 이런 식으로 재롱전기 보세요. 394% 돌파 예상. 네. 지금 알테오제는요 2번에 걸쳐서 처음에 들을 땐 본상승 초입으로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20, 32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선익 시스템, VT 다 100% 넘는 수익인데 이게 뭐 낙폭과대, 뭐 본상승 초입 이렇죠.
돌파도 많이 나오지만 낙폭과대 본상수 초입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도 보면 100%, 200%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정말 소개 많이 많이 도와드렸네요.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방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래 정말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해보고 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 포맷을 바꿨잖아요. 네.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훈 MC하고 얼마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그래요. 위해서 많이 땀을 흘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연 최고는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한미반도체였죠. 한미반도체 그렇죠. 600%, 650%인데 자, 그러면 이번 주 센 주식은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자,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는 잘 보세요. 본상수 초입 돌파 낙폭과대 어디에 들어가니까요? 잠시만 제가 근데 한번 어디를 들어갈지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열어서 같이 시청자분과 보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런 모양. 낙폭과대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MC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돌파의 초입이 아닐까라는 살짝의 기대감을 좀 그러니까 가져옵니다. 이게 진짜 실속 있는 자리죠. 아까 낙폭과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박스권 하나 사서 그렇죠. 돌파까지 노릴 수 있는. 네. 위에 더 올라간 다음에 돌파까지도 향후에 노릴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자리라고 보고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낙폭과대 종목인데요. 자, 오늘 제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준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접속하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깔끔 명료하게 종목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받으시고 또 공부도 같이 하시고 이 주말에 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